기생충들아, 일단 고맙다. 나한테도 적성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거를 연구할까. 저는 기생충이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저하고 기생충이 뭐 같은 신세가 아니라 외로울 때가 있죠. 제가 기생충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욘드에서 촌철의학을 연재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기생충학자고요. 지금 단국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 실험실입니다. 많은 기생충들이 같이 저와 함께 합니다. 원래 저는 의대 생각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고1 때 이제 적성 검사가 이제 의외과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막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의대가 적성이라니 나한테도 적성이 있구나. 그리고 의대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이제 사교육이 없어서 그냥 공부를 좀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역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꼴등으로 합격했어요. 꼴등으로.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이제 출발점이라고. 그게 이제 제가 거둔 작은 성공이죠. 최초의 성공? 큰 성공이구나. 예. 처음에 이제 본과 1학년 말에 이제 기생충을 배웠는데, 이제 기생충학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왜 저런 걸 했을까? 의과대학 나와서.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그리고 기생충을 이제 실습 시간에 보는데, 역시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거를 연구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기생충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약간 놀란 게, 저는 기생충이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회충을 배우는데 회충은 별로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애가 왜 증상이 없을까. 편충도 증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고쳐먹게 되죠. 얘네들이 외모는 좀 험상궂지만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이 났죠. 사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못생겼다 그러면은, 야, 딱 관상 보니까 딱 범인이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걸로 많이 희생자인데 저하고 기생충이 뭐 같은 신세가 아닐까. 이런 거에서 약간의 동병상련을 느꼈고, 나중에 제가 기생충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 이게. 저도 이제 의대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기생충학을 하라고 교수님이 꼬셨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 기생충이 없는데 기생충학은 왜 있냐? 기생충학은 뭐 대변 검사하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생충은 기생충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오히려 기생충이 아주 많이 사람들이 걸려있다. 뭐 한 70% 걸려있다. 이러면 연구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어떤 약이 좋을까, 뭐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거나 뭐 감염원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을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기생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기생충 감염이 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기생충학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기생충학을 막 선전하고 다닐 당시만 해도 뭐 대변 만지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같이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손 안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매스컴 타면서 기생충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생충학자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죠. 일단 제가 이제 기생충학을 할 때 저한테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민아, 너 기생충학을 하면 너 교수 자리는 100% 보장된다. 왜냐하면 그냥 의과대학이 있는데 기생충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리를 비워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짠가 싶었는데, 저 여기 단국대 들어올 때 1대1로 들어왔어요. 저 원서 딱 내니까 저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과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수가 2명은 돼야 되는데 약간 외롭죠. 밥도 막 혼밥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학회 같은 것도 이제 저희 학회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들이 이제 다 퇴임하고 그 자리를 후임들이 채워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점 늙어가요.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60 다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기생충학회 가면 제가 서빙하고 막 고기 시키고 그런 거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뭐냐면 인생에서 이제 일부분이라도 남의 몸에 들어가서 의탁해서 이제 사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냥 좀 진화된 거, 그러니까 인간하고 좀 가까운 것만 기생충이라고 치자.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핵막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핵막이 없어요. 그 유전 물질이 흩어져 있는데, 기생충 같은 진핵 생물은 핵막이 딱 있고 유전 물질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진화된 것들만 이제 다뤄서 기생충학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사실 길이가 뭐 한 3m, 5m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몸 안에 있으면 배가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그런 애들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기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몸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의 인내를 발휘하면서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게 바로 기생충. 뭐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기생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을 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공격받기 싫으니까 사람 면역을 좀 다운시키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사실 요새같이 알레르기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생충 감염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데, 기생충에 걸리면 그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증상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걸로 쓰면 어떨까, 이런 연구가 이제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결과가 나와서 약으로 이렇게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가 뭐냐면, 저는 미라에서 이제 기생충을 발견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가 이렇게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어린 5살짜리 미라에서 대변 검사를 살짝 한 거가 제가 한 일의 전부인데, 그게 이제 미국 기생충 학술지의 일저자로 제가 실렸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거저 먹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미라가 나오기만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라 기생충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던 분야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페디스토마라고 그런 게 있어요. 페디스토마. 근데 페디스토마로 죽은 여인의 그 여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사인이 페디스토마 때문이다. 그리고 그 페디스토마에 걸린 이유는 민간요법,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을 때 그 가재즙을 먹이는 그런 풍습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페디스토마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사인을 밝혔죠. 이게 어떤 영국의 좋은 학술지에 실리면서 제가 이제 학술상을 탔는데, 저는 제가 받은 상 중에서 이 상이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니까 인생에서 제일 기뻤고, 예. 그때 이제 제가 막 그때 부상으로 받은 그 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참 지금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횟집에 가서 송어회를 드시고, 그리고 한 4.5m짜리 기생충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기생충의 증상이 뭐냐면, 그 4.5m짜리 기생충이 몸의 일부를 잘라서 한 20-30cm 잘라가지고 변으로 몰래 내보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엉덩이 가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내 몸에 이게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회충약을 이제 가서 드셨죠. 약국 가서. 근데 2번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제 그 기생충을 딱 빼내주고, 그냥 4.5m짜리 기생충을 딱 이렇게 이제 그릇에 들고, 참 이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어쨌든 그 고통을 덜어줬다는 이런 보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끔은 이렇게 환자의 고통을 덜어줬다. 이게 저에게 제일 기뻤던 순간이고, 그리고 그 기생충을 또 이제 그게 애들한테 이제 실습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야, 이게 바로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기생충의 위대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생충을, 그 해당 기생충을 연구하시는 또 학자분한테 이게 또 선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도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동양한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벌레가 매개하는지, 그게 이제 매개체가 있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그 곤충 같은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어떤 곤충이 그 기생충을 매개하는지가 다 밝혀졌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남들이 왜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연구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산에서 막 벌레들 잡아가지고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벡터를 찾아냈고요. 제가 그게 벡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눈에다 넣어서 어른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눈에다가 이제 넣고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제가 또 개 애호가라서 개한테 그렇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해서 저도 이제 같이 고통을 나누는 마음에서 제 눈에다 한번 넣었었죠. 근데 그 기생충은 눈에 사는 기생충이고, 눈이 큰 동물에서만 이렇게 좀 잘 살기 때문에 저희 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고, 결국 그걸 논문으로 못 썼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게 뭐냐면, 저희 학계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돼야 어른으로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 실험을 스스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학자가 충북대 계시는 교수님은 몸에 넣고 3m짜리 기생충으로 키워서 그 선생님 당신 이름 붙여서 새로운 종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그냥 해프닝 같은 거죠. 당연히 이거를 택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견한 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미래를 결정을 그렇게 잘했을까, 그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스스로 대견해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 분들, 환자를 보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같은데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못해요. 그분들은 이제 환자랑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하든지 기생충은 기다려준다. 그래서 기생충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도 되고, 저는 그래서 기생충학을 한 게 참 다행이고, 당연히 다시 해도 기생충 하죠. 후배님들, 의대를 나오면 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고루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생충학을 하면 일단 좋은 게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빨리 교수가 될 수 있고요. 저도 32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 다루는 게 원래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인데, 환자는 더 예민한 사람이고, 더 환자 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한 인내와 이런 배려가 필요한데, 기생충은 거칠게 다뤄도 됩니다, 여러분. 기생충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려면 기생충학으로 오세요, 여러분. 스파르가놈이란 기생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뱀이나 개구리 먹고 이제 걸리는 기생충이고, 이게 무서운 게, 뱀에 있던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종숙주가 아니라서 여기서 어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황하죠. 빨리 어른 돼서 막 짝짓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가려고 별 군데를 다 가요, 진짜. 여기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사람을 되게 공포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눈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폐 이런 데로 가요. 근데 이제 이 기생충이 뱀, 개구리를 먹고 걸리는데, 아주 드물게 약수물을 먹고도 걸려요. 우리나라 그 약수물,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에 얼마나 이 기생충이 있는지가 아직까지 아무도 조사를 안 했어요. 우리가 약수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약수물의 몇 프로에서 이 기생충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산을 다니면서 약수물을 채취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생충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정신이란 뭐냐면, 기생충은요, 목표가 자손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기생충을 넣어주자, 이런 목표를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 자손 번식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온갖 진짜 노력을 한다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가시라고 혹시 아시죠? 연가시. 그러니까 연가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그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곤충을 목이 마르게 해서 이렇게 곤충을 물에 뛰어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목이 마르게 하기까지 그 노력, 그리고 그 진짜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그걸 갖다 이렇게 실천하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물인 기생충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기생충 정신을 배워야겠다. 제가 기생충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기생충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못생겼다고 욕
먹으면서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거든요. 전 이런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기생충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한 뭐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기생충만큼만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생충들아, 일단 고맙다. 니네 덕분에 내가 뜰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에도 나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들 덕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일종의 은혜 갚기다. 그러니까 이용만 하고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계속 공생하자꾸나.